지금부터 박지원 대표님의 교회소년으로 제16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16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모두가 법꾸라지 우병우 수석이 이번에도 또 미꾸라지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검에서도 보다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 요구에 응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해가지고 이제 기한을 앞두고 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는지 특검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황교안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됩니다. 새로운 수사 요인, 즉 안정범 전 정책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되고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황교안 대행은 당신의 과거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의 경험을 보더라도 미진한 수사나 새로운 수사 요인이 있으면 당신도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황교안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하면서 특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게 국가 비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 상정을 해서 야사당이 요구하는 특검법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주성용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추운 겨울 날씨는 점점 풀려가는데 탄핵 정국만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아마도 천만 촛불이 탄핵 정국을 주도한 이후 지금이 최대 고비인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쫓아가야 할 특검이 오히려 시간에 쫓겨 해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국정농단의 숨은 주인공인 우병우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겁한 침묵에 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어제까지 밝히라는 야사당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명확한 대답이 없다는 것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전모가 절반도 채 밝혀지지 않았는데 특검을 해체하려는 것은 진실을 찾으려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황 권한대행도 결국에는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악취는 악취가 나는 사람만 모른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반성한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최소한 반성한다는 신용이라도 내야 합니다.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여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 반대를 부추기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천만 촛불이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였다고 착각하는 것 같지만 소나기가 아닌 태풍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황교안 권한대행의 비겁한 침묵을 규탄하고
자유한국당의 진실된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호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증거 수집을 위한 특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역대 어느 특검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은 이제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도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드러나지 않은 불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국민들은 특검의 기간 연장이 아니라 기간 제한 없는 특검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원하고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박영수 특검의 기간 연장을 반드시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특검 기간 연장법이 아니라 특검 기간 폐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황교안 대행과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성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세현 자문위원장의 발언과 그의 인식에 대하여 정 위원장을 두둔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 위원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문 전 대표는 대선 캠프 자문단 정세현 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 위원장 발언에 황당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문 전 대표가 정 위원장의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문 전 대표의 인식도 정 위원장과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영환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정세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남의 테러에 의한 죽음에 대해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예를 들어서 권력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조선시대의 세조가 단종을 죽인 일까지 거론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라면은 국정농단은 김영삼 시대에 김현철도 있었고 블랙리스트는 어느 정권에도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런 사고가 지난 10년의 힘이라고 말한다면은 과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사고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신문 보도를 보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정부의 각 부서에서 유능한 인사들이 파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벌써 공무원 세계는 차관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대선이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김칫국 마시는 것을 넘어서 우물가에서 누룽지를 긁어먹고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해도 너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무원을 줄을 세우고 이러다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완장을 두르고 홍위병을 설치는 것이 지금 민주당 후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선의는 어떻든 피바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인사들, 특히 문학의 인사들, 전직 관료들, 장성들을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식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들이 100개나 넘게 입당을 기다리는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별들이 지상의 정치에 내려오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 시대를 풍미한 분들인데 우리는 과거를 뛰어넘고 넘자고 하면서 다 무대에서 사라진 이런 분들을 다시 정치권에 모으는, 권력 주변에 불러 모으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블랙리스트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측근 정치, 국정농단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새로운 인물과 함께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보다 더 우려스러운 게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김정남 피살 배후가 북한임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교 안보에는 초당적이어야 하는 까닭을 저쪽 사람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김정은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내부라는 우려의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마침 미일 정상회동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곧바로 밤 11시 긴급회견을 열어 이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말로만 초당적 외교 안보를 얘기할 뿐 중국의 경제 보복도 우리 정부 탓, 사드 배치도 우리 정부 잘못이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트럼프나 아베보다 못한 안보 가문과 안보 의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틀 뒤인 14일 김정남 피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식인의 정상적 판단력이라면 그건 북한의 소행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암살자들의 소행으로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유력 대선 주자들과 정당 지도자들은 교묘한 화법으로 건강하지 못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의한 암살이라면 규탄되어야 할 야만적 일이라는 식들입니다. 북한의 짓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분위기를 풍기게 합니다. 이미 북한이 암살한 걸로 충분히 드러나 있고 우리 정부도 북한이 저지른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꼭 그렇게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까지 지낸 어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려 계셨지만 우리에게도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했던 역사가 있기에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까지 발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보다도 그 북한을 목전에 두고도 이처럼 가볍지 않은 적전 분열상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내부가 더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국민의당만이라도 안보는 보수라던 우리 당의 당초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호소합니다. 긁어부스럼되고 있는 장 의원의 입당 문제입니다. 장성민 전 의원의 입당을 이렇다 할 명분과 근거도 없이 차일피일 지연시켜 가고 있습니다. 당원 자격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공직 후보 자격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장 의원을 아예 정치적 미아로 만들어 놓고 말겠다는 어떤 책무가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국민의당의 이 현실과 수준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삼성그룹이 올 상반기 공채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규모가 많이 줄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태산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움직임을 보고 많은 주요 기업들이 경영 방향을 잡는 것이 잦은 우리 현실에서 가뜩이나 좁은 채용의 문이 이러다가 바늘구멍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총수 구속에 대한 반발로 인해 신입사원 공채마저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자랑입니다. 기업주와 기업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은 한국 산업계의 부동의 맏형의 위상에 걸맞게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기적 어려움을 덜거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 젊은이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정치와 정부는 기업과 민간이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할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주는데 진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일자리의 소중함과 그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기업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그리고 민간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한 시간이 오늘까지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출석 의지에 따라서 24일로 못 박았던 최종 변론 기일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인지, 최순실 씨와 작년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570여 회, 심지어 최 씨가 독일로 간 후에도 하루 평균 3차례 이상 통화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했던 특검 조사도 청와대 압수수색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최종 변론에 나와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 기각의 헛된 꿈을 버리고 최종 변론에 나와서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을 진솔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또 박 대통령이 공개 신문 때문에 최종 변론 참석을 주저한다면 헌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 수용과 함께 진술은 공개, 신문은 비공개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현 여성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87년 이후 국가 경제 발전에 종속되었던 과학기술 헌법 조항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127조를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이 갖는 여러 의미를 담지 못하고 단순히 경제 발전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위의 과학기술기본법이 인간 존엄이나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창의성을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현재의 헌법은 과학기술에 대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과학기술을 분리할 수도 없고 과학기술을 떼어놓고 국가나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국회는 헌법 개정 특위를 위해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개헌에서는 인간 중심 과학기술의 올바른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케 하는 실질적 과학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 현장의 현실을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육 현장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은 폐원의 위기에 전전긍긍하고 교사들은 아주 박봉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어머니는 보육 현실의 열악함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국가가 기본 보육료를 2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5년 동안 22만 원으로 동결한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본 보육료 인상을 추진해야 되겠고, 국가 실책의 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릴 적에 민간 보육시설을 매입해서 늘리는 식으로, 그러면서 원장들에게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3년 내지 5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가는 제도를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국민의당이 이 보육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정책위원회에서 새로운 우리 국민의당의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최고위원님께 다른 특별한 말씀을 주시면 기본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원래